똥똥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막한 제네시스 GV70이 오늘 전 세계 최초로 정식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모델이니만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비율이나 비례감이 상당히 멋진 차라는 첫 인상을 안겨준다는 점이에요. 프리미엄 SUV, 럭셔리 SUV를 지향하는 만큼 그 경쟁 모델은 독일 3사를 거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BMW X3 그리고 벤츠 GLC랑 한번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전고는 가장 낮은데 전폭은 가장 넓고 또 전장은 가장 긴 형태예요. 차량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또 길어 보이는데 전고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날렵한 느낌까지 주는 그런 면에서 비례감을 상당히 잘 표현한 차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일단 전면부를 딱 봤을 때는 GV80과 아주 흡사한 모양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 가장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방패 모양의 대형 크레스트 그릴이죠. 이 그릴이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 제네시스 엠블럼 가운데에 있는 이 방패 모양을 이렇게 그릴로 따왔고요. 이 날개에 있는 이 두 줄의 이 라인을 좌우의 쿼드 램프를 통해서 4개의 램프로 구현을 하는 형상입니다. 제네시스 전체의 아이덴티티를 자아내는 두 줄이 GV70에도 심어져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요, GV80은 이 위가 좀 더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전면에서 딱 봤을 때 뭔가 차가 더 웅장한 느낌이 아무래도 있죠. 대형 SUV이다 보니까. 이 GV70 같은 경우는 크레스트 그릴과 이 쿼드 램프가 시작하는 상단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좀 더 유선형의 볼륨이 느껴지는 형태로 나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GV70의 매력 포인트는 측면부에서 가장 극대화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쿼드 램프 위쪽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줄이 하나가 쭉 나오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떨어지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뭔가 종이를 접어놓은 것처럼 상당히 진하게 나와 있는 라인이어서 눈길을 딱 주는데요, 뒤쪽으로 가면 이 리어 부분 범퍼에는 볼륨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위쪽에 한 번 더 선이 드러나 있는 형태예요. 전체적인 볼륨감과 이 선들이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측면부의 개성을 더욱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인상입니다. 또 가장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면부로 갈수록 살짝 아치형으로 떨어지는 쿠페형 라인이 드러나면서 바니쉬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스포티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니크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GV70만의 개성을 주기에는 충분한 요소로 보입니다. 측면부의 휠 같은 경우가 사전에 사진이 공개됐을 때부터 좀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21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고 5 스포크로 등장을 해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파이는 형태로 상당히 입체감이 드러나 있는 스포크인데요, 이걸 좀 과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세련된 차량의 느낌이 크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화려한 무늬가 아래쪽에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차량의 볼륨감의 극적인 대비와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후면부에도 뒷유리를 보시면 굉장히 누워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면 테일게이트, 이 뒤쪽 후면부의 볼륨감은요 아주 빵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후면부도 뭔가 입체감이 있게 재미있는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어요. 두 줄 램프가 본래는 방향지시등 역할까지 같이 해야 하는데 GV70에는 그렇진 않아요. 방향지시등은 이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하부 쪽에 드러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향지시등이 또 아래에 붙어 있나? 번호판도 좀 아래, 방향지시등도 아래에 붙으면서 위쪽 부분의 디자인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요소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 좀 복잡한 무늬들이 많이 들어가죠. 메쉬 격자 패턴도 들어가고 이렇게 머플러 역시도 진짜 머플러가 들어갑니다. 아래쪽은 전반적으로 좀 화려한 느낌이고 위쪽은 상대적으로 좀 순수한 느낌을 주면서 역시 후면부에 좀 대비를 이루어 놨다고 할 수 있어요. 방향지시등이 아래에 있으면 뒷차에서 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보고요. 이건 저도 주행을 하면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GV70의 실내에도 한번 앉아봤습니다. 와,
GV70은 확실히 새로운 조형미를 안고 탄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여백의 미가 많이 느껴지는 실내입니다. 이 여백의 미 같은 경우는 GV80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는데요. GV70은 여백의 미에 유선형의 유려한 곡선미가 좀 더 더해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대시보드 전면부에서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요 모양새 참 독특하죠. 타원형 모양으로 나와 있으면서 물리적인 조작 버튼을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깔끔한 형식으로 배치를 했고요. 비상등이나 이 기타 버튼들은 운전자가 주행을 할 때 누르기 편하도록 위쪽으로 살짝 올라온 부분이 운전자를 좀 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GV80과 동일한 그 개딱지 형상의 그런 스티어링 휠도 존재하지만 이 차량은 지금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경운기 부분이 일부 좀 다르게 드러나 있고요. 3스포크 형태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실내가 지금 레드 색상 컬러인데요. 스포츠 패키지로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스포티한 느낌 그리고 좀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는 형태입니다.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는 풀 HD로 입체성도 느껴지는 계기판입니다. 정말 눈에 띄는 건 이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 정말 간만에 봅니다. 14.5인치의 디스플레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터치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이얼로 조절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터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택할 때는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약간 터치였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뭐 주행 중에 여러 가지 변속기 조작을 하면서 완전 터치였을 경우에는 이 버튼도 같이 눌릴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리키를 접목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전자식 변속기 드러나 있죠. 좀 크리스탈 형태로 GV80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변속기입니다. 보석을 세공한 것처럼 좀 반짝반짝한 이런 유리 형태가 들어가면서 이쪽 부분 역시도 시선을 한 번 더 깔끔하게 사로잡는 느낌은 있고요. 충전 단자들 나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컵홀더 2개가 나와 있고 수납함이 좀 특이한 게요. 뒤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에 수납을 할 때 수평이 안 맞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봤더니 이쪽은 또 수평을 맞춰놨습니다. 뒤로 모양새는 내려가지만 안쪽은 수평이다. 앉았을 때 운전자를 좀 감싸는 듯한 라운지 느낌을 부여해주는 부분은 슬림한 에어벤트가 쭉 이어지는 부분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운전자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고 도어 부분의 마지막으로 상당히 큰 힘을 쏟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타원형의 아이덴티티 도어 캐치 부분에서도 드러나고요. 아래쪽에 도어 가니쉬에서도 드러납니다. 저는 현대차가 왜 이런 타원형의 조형미를 이번 GV70에 심어놨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비행기의 날개 형상을 한 거라고 해요. 바디들이 비행기의 바디고 좌우에 타원형의 조형미가 마치 날개인 것처럼 재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앉았을 때 시트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안쪽으로 일단 감싸주는 버킷 형태의 시트이고요. 무엇보다 등받이가 좀 넓어서 제 경우에는 좀 더 공간이 많이 남는 느낌도 있어요. 제가 시트 포지션은 지금 가장 하향으로 맞춰두었는데 최대한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제 무릎이 지금 스티어링 휠 밑에까지 이렇게 닿았어요. 머리도 이 천장 부분을 닿게 할 만큼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트를 뒤로도 한번 내려볼게요. 많이 내려가네요. 시트 진짜 많이 내려가는데? 가장 아래로 가장 뒤로 젖히면 완전히 숨기는 어렵지만 적당하게 좀 누워져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구조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참고로 앰비언트 라이트는 GV70에 나름 똑똑하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를 봤을 때요. 가장자리에 앰비언트 라이트 지금 보라색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색상은 다른 색으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레그룸 같은 경우는 제 사이즈에 맞춰서 1열을 지금 조절해 놨을 때 보면 주먹이 2개 반 정도는 들어가는 정도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나름 충분한 공간감입니다. 시트의 뒷모양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안쪽이 들어가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공간이 조금 더 멀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참 센스 있게 잘 맞춰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열에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렇게 등받이가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 정도까지는 쭉 내릴 수 있다. 2열 승객들도 꽤 편하게 이 헤드레스트까지 목을 기대해 놓고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1열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도어 부분의 디테일들, 그 가니쉬가 이 2열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 럭셔리 SUV라는 이 타이틀에 맞게 여러 부분에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 역시도 주먹이 한 1개 반 정도 들어가는 형태다. 등을 기댔을 때는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형태여서 전고가 아주 높은 차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공간감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나름 이 시트가 좀 아래쪽으로 포지셔닝이 잘 나와 있어서 앉았을 때 크게 공간상의 불편함은 좀 덜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자, GV70의 트렁크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SUV니까 그만한 공간감이 나와줘야겠죠. 처음에 저는 번호판이 여기 있고 딱 이렇게 뭔가 손을 넣으면 좋을 홈이 나와 있어서 여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죠. 네, 바로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트렁크 공간이 전동 방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생각보다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요? 열었을 때부터 느껴지는 공간감이 상당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쟁 차량 대비해서도 전폭이 좀 넓은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 가로 공간도 좀 많이 확보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가시적으로도 좀 거슬리는 요런 돌출 부분은 있다라는 점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열 공간을 폴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와, 갑자기 GV70의 매력도가 막 한 3배 정도 상승하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공간감이 시원하게 뻗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타보지 않을 수 없는, 아이고 세상에, 여기 이 공간이 그닥 광활하지는 않아서 제가 머리를 부딪히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공간감이 방해가 됐고, 이쪽으로 갈수록 공간감이 조금 살아나서 제가 좀 앉을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가려지죠. 그래서 제가 허리를 다 필 수 있을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높은 짐을 싣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누웠을 때는 제 키가 162에서 3 정도 되는데요. 제 몸을 다 감쌀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제 귀 정도 라인까지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길이가 한 160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됐고, 반대로 이렇게 앉았을 때는 허리를 펼 수는 없지만 이 공간만큼은 제 다리보다 길다. 부럽다. 뭐 골프백 같은 거는 꽤 많이 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감 확인해 보셨습니다. 심장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운데 떡하니 이 터보가 나와 있죠. 이 차량은 지금 배기량이 2497cc예요. 그래서 2.5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이번 GV70 같은 경우는 3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2.5 가솔린 터보에 더불어서 3.5 가솔린 터보가 있고요. 또 디젤 같은 경우는 디젤 2.2로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3.5 가솔린 터보가 상당히 궁금하고 좀 빨리 타보고 싶은 모델입니다. 엔진의 토크와 휠 스핀을 좀 최적의 상태로 제어를 해서 출발할 때 그 가속 성능을 최대치로 뽑아내는 런치 컨트롤 같은 경우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3.5 가솔린 터보의 경우 제로백이 5.1초 정도로 기록이 되었다고 해요. 운전자를 궁금하게 만드는 정도의 성능이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냐, 또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직 이 차량 오늘 출시가 된 건 아닙니다. 전 세계 월드와이드로 공개가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가격만 현재 공개가 되었는데요. 4,900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풀옵션을 했을 때는 7천만 원까지 가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을 보면 프리미엄 SUV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뜨헉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요. 실제 출시됐을 때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아직은 미지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는 추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전 세계에 공개된 이 GV70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